오늘 남해 마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사회를 맡은 한국농업경영인 남해군 연합회 회장 최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마늘이었던 우리 남해 마늘이 오늘날 주산지에서도 탈락하고 쇠퇴 일로에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옛날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내 마늘 농사 관련 4개 단체가 의기투합하여 오늘 이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 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준비에 많은 도움 주신 장충남 남해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 마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준호 회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마늘 이게 마지막 정규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좀 마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응원을 드리면서 일 주제 마늘 종국경치를 통한 경질 향상과 인작자의 개선을 한진균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 남해군 지회장님께서 일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마늘 생산협회 남해군 지회장 한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되고 실제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농사짓는 걱정이 앞섭니다. 마늘 수확도 해야 되고 또 조만간에 빠른 시일 또 마늘 파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가 오면은 땅이 질어가지고 병농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재미스럽습니다. 이건 제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 그 농사짓는 사람들 다 마음이 같으리라 봅니다. 지금 오늘 마늘 품질 향상, 그러니까 종구갱신과 또 우리 정부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종구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하고 또 자가 종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말 충격이 좀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글로 쓰는데 꼭 굳이 이거 참석해가지고 발제를 하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좀 서툴러도 이해를 하시고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의 마늘 기본 해량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면적이 540헥타입니다. 540헥타 중에서 올해 마늘 생산된 양이 한 7,000톤 정도 됩니다. 7,000톤 정도 돼 7,000톤을 만들기 위해서 970톤 정도의 종구가 들어갔습니다. 종구가 들어갔는데 그 종구에 여러 가지 이 구입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가 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구 단지에서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수입을 합니다. 특히 자가 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해를 계속 돌리지기로 하다 보니까 많이 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에도 약하고 그리고 바이러스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구갱신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성과 경제성은 비교표를 보면 참고를 하시는데 창녕산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7,200원을 냈습니다. 우리 지금 남해군 종구단지에서 생산된 양은 평균내가 6,500원이고요. 3대평을 기준했을 때 종구가 들어가는 양이 한 210kg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창녕산 종구를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511만 2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종구단지에서 생산해가지고 종구를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단지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136만 5천원입니다. 거기서 약 한 15만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 창녕산 종구 같은 경우에는 출처도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도 모르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된 아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간의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우습거든요. 예를 들어 설천걸 갖다가 삼동에다 심으면은 알이 굵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녕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종구가 당해 전투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는데 이게 이전에는
사실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를 만드는 게 절실하고 해요.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정부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해마다 우리 남해에서 정부를 갖다 외지에서 구입하는데 구입 비용이 매년 한 10억 원 이상이 바깥으로 유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부를 생산한다든지 양은 정부 단지에서 구입했을 경우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남해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남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자가정부 내지는 정부 단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비교를 이 비교표는 인근 주산지의 정부 사업의 비교는 우리 남해와 그게 어떤 식으로 또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참여는 대서마늘은 자가정부를 생산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조화를 하는데 나는 큰 조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열매 달린 채로 그대로 그걸 합니다. 해가지고 자가 정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파종을 하는데 그게 10kg에 약 95,000원 정도의 군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영농자재가 지원이 되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남도마늘 같은 경우는 남도마늘 별도로 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 생산을 해가지고 남도마늘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또 군에서 일정 부분 장려금을 지원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 산업이 제일 우리나라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이 경상북도 어성입니다. 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전체를 밟고 있듯이 어성에도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정부를 갖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의 일반 농가 60% 이상이 집에서 자가 정부를 갖다 지치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마늘에 들어가는 생산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는 이런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에도 그걸 갖다 본받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정부를 갖다가 자가 정부를 개발했는데 이거 갖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남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정부 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의 지원 아래 사업을 했는데 시발을 단지 운영에 드는 생산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군에서 지원되는 거 열악했습니다.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변칙도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익도 진짜 보장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간내 농가에서 원하는 우량주 생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농가 선호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분명히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도 책임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조화제대 정부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면적단 생산량이 일반 마늘을 심었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마늘을 갖다가 파종했을 때 수확하면은 팽당에 남동 마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kg, 4.5kg 노는데 이 조화를 했을 때 2.5kg에서 3kg 넘으면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그만큼 군에서 지원이 뒷받침이 돼주면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좀 관심이,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부 단지가 인원수가 줄고 농가가 많이 줄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거지부지대가 없어지겠다 싶은 이런 절박감이 들어가지고요. 작년에 그나마 우리 정부 단지를 여태 운영했던 농가들 중에서 좀 잘한다. 그래도 그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 12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부 실마늘 연구회라고 결선했습니다. 물론 이건 마늘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결성해가지고 올해 첫 생산을 내가 출하를 했는데 역시나 마늘 품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오늘 말고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약간 고무돼가지고 우리 회원들은 나름대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금년간 작년 출범할 때 충분한 지원은 아니라 해도 주화 생산하고 그 다음에 쫑제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또 우량농지를 갖다 그게 정부 단지에 들어간 우량농지를 갖다 상당히 우수한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양도 개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약제도 물론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종구 그 생산 보존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지원이 좀 다소 좀 미흡하다 그런 아쉬움은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종구를 만드는데 그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많이 끓입니다. 끓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군이나 농협에서 좀 그때 독려도 해주고 좀 칭찬도 해주고 이래주면 더 힘이 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원들이 그래도 앞전보다는 지원이 좀 많이 되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종구를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해 마늘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12명이 출발을 했거든요. 혹자는 예산이 많다,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마늘 산업 자체를 놓고 볼 때 마늘 계속 줄어들고 있다니까 자연망수빈이 넘쳐나게 많습니다. 실제 금년에 아마 조사를 해보면은 500헥타도 아마 어려울 거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 지탱해주기 위해서 종구 생산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의 마늘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크게 내는 예산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꼭 살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품은 우리 회원들 좀 다 그렇고 또 남의 국민들도 전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일부 유력한 인사분들은 이제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해 종구 마늘을 갖다가 보존하고 유지하자는 데는 이를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자가 종구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또 우리 종구단지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종구단지 운영 체계는 마늘팀의 지도하에 회원들이 열의가 합쳐져서 더 좋은 우람 종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과 농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리라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람종구 생산이 우리 남해의 품질좀 우수 마늘 생산의 미끄럼 아닙니까? 우람종구 생산에는 유기질이 풍부한 재배지 관리와 무바이러스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지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의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가종주 생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자가종구를 만든 예를 들어가지고요. 마늘 1000평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자가종구 생산을 하는데 먼저 마늘 종을 갖다가 좀 잘 뗀 쪽에 종을 갖다가 한 50평이나 60평 정도 나눠놓고 종을 안 뽑습니다. 안 뽑고 나면 나중에 조화가 생기거든요. 물론 그 중에 대조화도 있고 소조화도 있고 중조화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수확을 해가지고 나눠놨다가 나중에 파종기 때 한 50평 정도만 나눠놓으면은요. 나눠놨다가 거기다 파종을 하면은 파종할 때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좀 늦게 파종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통마늘이 나오니까요. 한 11월 달에 정도에 파종을 해가지고 이듬해 수확을 하면은 그렇게 대략 한 200평 분량의 통마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포채를 심는다든지, 그러니까 열매 달린 통째로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가루를 내가지고 심는다든지 모아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50평을 파종했을 때 한 200평 분량의 통마늘이 나오거든요. 그게 1세대입니다. 1세대. 이래서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다시 밭에 심으면은 한 200평 분량 정도가 심으면은요. 200평이 내년에는 이게 진짜 그야말로 알마늘이 나오거든요. 잎평이 생기는 육종마늘이 딱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게 3세대인데 그게 진짜 매일 종구입니다. 종자로 분명할 수 되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최소한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자가 종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생산비 우리 종자값이 마늘 생산비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30%를 갖다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갖다가 군에서 일정 부분
쫑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를 갖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그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은 빠른 시간 안에 남해군도 자가 정부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서 소득도 낮아지고요. 그다음 면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자가 정부 생산 및 갱신을 통해서 남해군 남도마늘을 품종 유지와 보존으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남해 마늘의 명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지도와 그리고 농업의 역할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는 생명점 주화 마늘 외에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산 마늘하고 슈퍼 700이라는 마늘인데 그것도 우리 그 마늘 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종구 단지에 비교 전시토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생산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상당히 좋으면은 품질이 좋으면 이것도 다시 우리 남의 종자를 쓸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은 작부 체계가 거의 이모작이거든요. 나락 신고, 마늘 신고, 시금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모작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가 만직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급속한 고령화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땅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다 보니까 땅이 다 지쳐가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데 살수는 있는 땅굴 갖다가 좀 우리 머리를 맞다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토양 계량제를 갖다 시체 그대로 부어가지고 뭐 사는다고 그거는 인적으로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토양 검사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농가에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잘 되겠나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펼쳐보고요. 또 지원할 부분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해 마늘을 갖다가 꼭 살리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가 종류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는 진짜 군에서 이거는 수건 사업으로 진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죄송한데 2, 3년만 딱 그런 식으로 지원 내지는 격려를 해주시면은 어성군 못지않게 우리도 자가 농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감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직 배양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람 종구를 갖다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심한을 조직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지금 감자 배양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 제일 좋은 남해군에서 자랑하는 마늘 연구소가 있다니 마늘 연구소 이쪽 한 캔에다가 내가지고 인력을 확보하든지 그러면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이래가지고 조직병을 해가지고요. 우리 남해만의 마늘 진짜 남해 마늘 하면 뭐이다 맨날 창녕이나 오일 가고 그러면 그거 남해 마늘 아니거든요. 창녕 마늘이지 남해 마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만의 마늘 진짜 그야말로 누구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늘을 갖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 남해 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남해 마늘이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주제 유통 판매 개선 농업의 약계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민식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남해군 연합회 상임고문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1주제 유통 및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농업경영인 남해군 연합회 상임고문 이민식입니다. 본 연합회 회장은 2년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직전 회장이 상임고문이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현지평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강된 자리가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남해마늘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의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통이라 하는 것은 수확, 선별, 건조, 저장까지의 생산지 유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수확은 생산자, 즉 농민이 마늘을 뽑아서 그 포장해서 3, 4일간 건조를 하여 잘라서 20kg 규정,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농협 선별장까지 출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선별입니다. 선별은 마늘 선별기를 이용하여 대소 또는 대중소로 선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조는 선별된 마늘을 플라스틱 용기나 망사에 담아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마늘을 적정한 고온으로 적정 시간 노출시켜 마늘에 붙은 병원균이나 수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수확 및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여 점박이 등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품질 향상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장은 건조된 마늘을 좋은 저장고에 판매하기 전까지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판매입니다. 생산자의 판매는 파종 당시 농협 또는 유통업자와의 계약 재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재배는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치 판매 후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농민, 행전 농협이 합의한 생산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이 계약 재배 단가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계약 재배 물량의 실질 판매 가격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계약 단가에 못 미칠 경우 주요농산물 안정화 기금 등으로 그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반면 농협은 판매 가격이 계약 단가를 상회할 경우 유통 및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잉여금을 주요농산물 안정화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주제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농민단체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사도 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에 들었습니다. 농사도 수지가 맞아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오신 대부분의 농민들이 수도작을 경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약 1만 평 정도의 수도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도작 수지 결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평 한 마디당 조수익은 10가마 정도 생산해서 6만원씩 받아 한 60만원입니다. 생산 원가는 경운, 이항, 수확, 농기계 사용료가 각 5만원에 15만원, 법한 7만원, 비료농약하여 한 5만원, 농지 임대로 조수익이 30%, 18만원 하면 한 45만원 들어가고 한 15만원 남습니다. 거기에 직불금 한 7, 8만원 구하면은 한마디 농사져야 한 22, 3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 50마리 정도 지어야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되겠다 싶어서 50마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마늘은 어떻습니까? 남도 마늘 기준에서 평당 4kg 정도 생산되는데 한 마디에 한 80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늘 그 한 마디기 조수익이 내년에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팔아봐야 하니까. 그러면 생산 원가는 어떻습니까? 생산 원가도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농민 농협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생산 원가도 모르고 조수익도 모르는데 마늘 산업을 어떻게 경영을 할 겁니까? 이건 미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확기에 수치가가 명시된 계약 재배 방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조수익은 알 수 있으니까요. 공산품은 5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도 희망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은 어떻습니까? 내 집에 있을 때 내 거지 내가 차에 싣거나 경기에 싣고 가가지고 내면은 우리 물건이 아닙니다. 국민이 쓰고 정매사가 부르면은 그게 값입니다. 납찰가가 작다고 집에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늘도 우리가 희망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원리상 무조건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 마늘이 소비지 유통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우리 한정균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산 원가입니다. 이 생산 원가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우리 마늘 산업의 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민, 행정, 농협이 생산 원가를 낮추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농민은 생산 원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부를 자가 생산 기반으로 생산을 하고 품질 좋은 마늘을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행정과 농협에서는 농가에서 인건비를 적게 들게끔 기계 하나, 인력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유통업자들은 관리비나 소비지 유통 및 판매 스스로가 생산 농가에 영향가 미치지 않도록 줄이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자 7페이지에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농민, 행정 농협이 피나는 노력으로 보다 질 좋은 남의 마늘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적정한 물량을 확보한다면 농협이나 유통업자들이 소비지 유통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도시 농산물 유통시장에 내가지고 경매를 받는 것보다는 연중 마늘을 많이 소비하는 각종 제조업체와 직접 납품 계약을 맺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보다 좋은 선순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늘 1kg당 한 2,000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3,000명 정도 마늘 산업을 경영하여 한 2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 남해 마늘 산업의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남해 마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열정과 분명 그리고 나아가 학년들까지도 수많은 점을 찍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남해 마늘 활성화라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빌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합장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부담 안 가셔도 될 겁니다. 다음은 그 3주제 마늘 저금농 유치에 관해서 김성 사단법인 전국 농민총연합회 남해농민의 사무장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마늘 저금농 육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남해군 농민의 사무국장 김성입니다. 농업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농민들만의 힘만으로 그리고 행정의 힘만으로 그리고 농협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민간 협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농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마늘은 이 유통 구조가 한지형, 난지형 그리고 난지형에는 대선, 암도, 피마늘, 깐마늘 이런 형태로 유통 구조가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단체나 개인들, 행정이나 농협, 농민들의 생각들이 합쳐져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농업 문제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한다고 해도 핸드폰을 삶아 먹거나 자동차를 구워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식량 자급률의 문제는 앞으로의 식량 무기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주로 생산하는 이런 지역에서 도나 정부에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 마늘 면적이 2019년도에 700헥타, 2020년도에 650헥타,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수확한 면적이 540헥타입니다. 급격하게 갈수록 남해 마늘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게 된 데에는 노령화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마늘 유통 시장이 대서마늘로 이렇게 바뀌면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남해만의 종을 상품화하는 문제 그리고 마늘 구에 대해서 뿌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는 이런 부분들이 남해 마늘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남해 마늘을 급격하게 면적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저는 원인이라고 농민들의 대부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늘 전업농 육성인데 오늘 자리가 있기 전까지 4개 단체의 회장 사무국장님들이 3차례에 걸쳐서 토론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기계화, 그동안에 기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토질의 문제인지 남해 마늘만의 특성의 문제인지 기계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늘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 지원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20만을 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마늘밭을 갈아엎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남해에서는 농협과 행정의 도움으로 올해 마늘 수확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된 점 고맙게, 마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업농 육성을 올해 당장 우리 목표로는 50헥타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올해는 현실적으로 마늘 종구의 문제나 농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이렇게 50헥타가 늘어날 걸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50헥타로 계산하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0평 기준 해가지고 한마디기에 인력이 7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파종, 수확, 자르기 정도인데, 그 외에도 마늘은 쫑 작업이나 쪽 분리 작업이나 여러 가지 또 인력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200평에 7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50헥타를 하면 한 5,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존에 지원됐던 그 외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4대4, 1인당 12만 원에 행정 4만 원, 농협 그동안에 4만 원, 농민 4만 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이걸 고려하면 올해는 아니지만 이게 마늘 전업농이 50헥타 정도 면적을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행정이나 농협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면적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대서마늘로 가능한 지역들은 지금 거의 다 가고 있고, 전라도 일부와 창녕에서 마늘 종구를 팔아먹기 위한 남도마늘 일부, 그리고 남해 정도인데, 이 시장에서의 그 양념 마늘로서 남도 마늘을 찾는 수요들은 분명히 저는 있다 생각하고, 600헥타 정도가 남해에서의 적적 면적인데, 제가 토론회 오기 전에 삼동에 있는 분들, 조마늘을 짓는 분들 이렇게 의향들을 물어보면 마늘 가격이 올해 좋았습니다만 늘리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이 된다면, 그리고 인력 지원이 되고 지금 농협에서 계약집에 관련해가지고 받고 있는 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남해 같은 경우에는 노란 컨테이너 상자에 줄기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농협에 바로 출하를 하고, 농협에서 건조를 하고 작업을 해서 판매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고추 같은 경우 경북에 보니까 안동 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수확만 농민들이 해놔놓으면 순회 수집을 하는 정도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것들이 되지 않는 이상 남해 마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게 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기계화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계를 꼭 해서 나는 인력 들어가는 돈으로 기계를 하겠다 하는 이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 부채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율, 기계 지원과 함께 보조율이 5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좀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인력 지원 사업, 인력 영농당 운영에 관해서 송영열 교학장님이 사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협에서 4개 농협이기 때문에 각각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자료를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앞에 세 분 하시는 말씀과 토론회 중에 있었던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인력과 기계화를 통한 생략화 부분은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은 최근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마늘을 지급한 양들을 살펴보시면은 올해 우리 한진균 회장님께서 540헥타에 한 7,000톤 정도 생산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농협배우로 우리 경매장하고 계약 재배해서 출하한 양은 2,300여 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들은 택배나 이런 부분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시고, 아울러 또 우리 농가들 쪽에서 상설 공판장 같은 말씀들도 하시는데 2,300여 톤 정도의 물량을 지급하는데 하기 위해서 상설 공판장은 좀 필요한가 안 한가 이 부분들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남해군으로부터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 농협도 부담을 해가지고 2019년부터 마늘 인력 중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4,180여 명, 2020년도에는 5,700여 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7,125명을 중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해마다 또 가을철에 파종기에 저희들이 일순위 부족하다 해서 사실 저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늘 재배 영농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촌희망 영농지원단 두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희망 영농지원단에 마늘 이해 작목들을 하기 위한 그 사업에서 인원을 별도로 또 이렇게 마늘 재배로 넘겨서 추가로 2019년도에도 한 1,400여 명, 2020년도에도 1,800여 명, 2021년도에도 한 1,000여 명을 추가로 지금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에는 8,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마늘 산업의 인력 중개로 투입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한 개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늘 수확 인력 중개를 한 보름,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 5월 20일경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한 시기에는 거의 많은 시기에는 남해군 4개 농협에 하루에 500명 이상의 인력들을 중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00명의 인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로 치면 10대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 그 인력들이 인근, 광주, 광양, 여수, 순천에서부터 진주, 사천, 고성, 통영 지역까지 해서 인력들이 저희 남해로 들어오는 실정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충원하다 보니까 고령자이신 분들도 많이 인력에 같이 편성이 되어 오셨고 또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들이 부녀자분들이 인력 중개에 참여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사실상 마늘을 수확하고 마늘을 옮기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고소를 해서 아마 지역에서 다수가 미련이 있었고 특히 한 5월 25일경 이후가 되면은 합천 쪽에서부터 마늘 수확, 양파 수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12만 원 1인에 계약을 하지만은 그쪽에서 또 웃돈을 더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인력들이 합천, 창녕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5월 25일 이후 시점에서는 인력 중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현재 남해군 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은 좀 강구를 하고 있는 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인력 풀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수급이 불리할 때는 관내 인력 풀도 한 5월 20일이 넘어되면 일찍 하시는 분들, 농사가 끝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인력 회사들을 계약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 3년간 12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12만이 좀 작다는 이유로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실 지금 또 하는 방법들 중에는 현재는 농가로부터 인력이 몇 분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매일매일 인력들을 저희들이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어쩌다 보면은 그분들이 인력을 중개받아 가신다는데 1시나 2시쯤 되면은 일을 다 마치고
우리 또 인력들이 모이는 장소에 와서 노시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도 농가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노동량을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인력들을 조금 그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 방법 좀 전환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업농 육성이 되고 하면은 많은 인력들을 요청을 하신다고 우리 김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농협에서 사실상 그 생력화를 위해서 마늘 기계화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늘은 전 과정이 기계화는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처음 종자를 까는 쪽 분리부터 밭을 갈고 비료를 살포하고 마늘을 심고 비닐을 피복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뭐 개온기나 치파렐리나 드론이나 붐 스프레이어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작업들, 그리고 수확을 하는 작업들에서 전체적인 기계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도 생력화를 위해서 마늘 기계화를 보급을 상당히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고 현재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기계화를 하다 보면은 또 다소가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마늘 쪽을 분리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쪽을 분리하면은 손으로 까는 것에 비해서 상처가 생겨서 마늘이 종자가 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꺼려하는 문제점. 그리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개온기를 이용한 파종기를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개온기로 파종하는 데에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영농반을 만들어서 한 2분 정도가 개온기 파종기가 너무 무거워서 조작을 하시고 뒤에 보조 인력이 붙어서 그렇게 파종을 해 주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던 분들도 다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상당히 심장 좀 새로운 마음으로 마늘 종자를 종이 테이프에 싸가지고 심는 줄 파종기를 저희들이 한 2년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늘은 충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제초 처리라든가 관리 부분에서 어려워서 좀 농가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2가지인데 유공 비닐을 필복하는 겁니다. 필복해서 거기다 마늘을 심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마늘을 심고 키워서 제초 처리를 하고 비닐을 씌워서 마늘을 뽑아냅니다. 그런 형태, 그런 가공의 방법에서 현재는 유공이 된 비닐을 약재 처리와 함께 씌워 놓으면은 우리 농가분들이 그 유공 사이로 마늘을 밀어 넣는 형태로 해서 심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기계화의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재해라는 외부 요인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온 젖은 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시기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2번째는 저희들 트랙터에다가 뒤에다가 둥그랗게 생겨가지고 마늘이 심을 자리를 파내주는 마늘 골 승행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머님들이 호미로 심던 마늘을 지금은 승형이 된 구멍에 마늘을 놓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가을철에 영농 인력 중개하는 부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는 방법에서도 보시면은 줄기를 수확하고 비닐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불치하는 행태로 해서 몇 년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농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남동안원에서는 뒷손이 좀 많다 해서 농가들이 계속 지금 영농 대행 자체를 신청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력화를 통한 기계화가 꾸준히 되기 위해서는 조금 순도농 위주의 어떤 실험적인 정신들이 좀 필요해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최대한 비닐 피복 골 승형 작업을 현재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마늘 수확 부분도 가능은 한데 농가들이 많이 지금 희망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이민식 회장님께서 유통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협에서 상자 마늘을 수매해가지고 건조단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서 한 4, 5일 정도 말린 마늘을 목을 자른 다음에 컨테이너 상자에 담아서 저희 농협에 납품을 해주시면, 또 최근에는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납품을 못 하시는 농가들은 저희가 대신해서 논밭에서 그 양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해서 농협에서 그 산물, 그 건조된 상태에서 중량을 점검하고 건조 한 열흘 정도 건조된 이후에 중량을 점검해서 농가에게는 정산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비용이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줄기만 잘라서 가져온 것들을 말려가지고 정선을 해서 상품화 시키는 데에는 한 킬로그램당 600원 정도의, 우리 내부 직원 인건비를 뺀 외부 인건비만 계산을 했을 때 600원 정도의 지금 인건비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농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는 하시지만 너무 수치화되거든요. 젖었을 때는 분명히 1톤의 양이 입고가 됐는데 말라 보니까 한 700, 한 70kg, 800kg 이래 나오니까 한 최소 20%의 감모, 건조에 대한 감모가 발생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댁에서 말려서도 그만큼의 건조 감모는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수치화되다 보니까 또 상당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극복 과제이기도 하고, 사실 또 전업농을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조 저장 시설들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말씀하시는데, 새남해농협하고 남해농협에서도 지금 이제 건조 저장 시설을 신한력 프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많은 물량들이 또 그 일시적으로 몰리면 요즘에는 가변형으로 해가지고 건조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저희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 보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현재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도 연간 한 100톤 정도의 양을 지금 그 산물 형태로 받아서 말려서 정선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은 200톤, 300톤이 물량이 들어와도 충분히 저희들은 관리가 됩니다. 되면은 그 많은 양이 들어오면 저희들 사실 지금 마늘 줄기를 자른다든가 선별하는 부분도 조금 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비용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100톤 정도 가지고서는 좀 생산성이 안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약 재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협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 통계청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아마도 전체 생산 원가 중에서 종자가 한 30% 이상, 그 다음에 노동비, 인건비가 한 40% 이상 이렇게 해서 전체 원가 중에서 최소 70%가 종자와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있어 올해 사실 저희 남해산 마늘을 종자로 사용할 걸 기준으로 하니까 종자가 더 많은 원가에서 비용으로 발생을 해서 아마도 남해 마늘 산업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자나 어떤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생력화를 위한 기계와 함께하는 영농대행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적절한 좀 조합을 찾아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패널 되시는 분들께서 좋은 대목으로 발표해서 도와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남해에서는 마늘, 시금치, 그 다음에 고사리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갖다 떠받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마늘이 들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게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남해 마늘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정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종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굉장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종자를 갖다 밥을 해먹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에 대해서 귀중함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자가 그동안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서
청량에 가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가져가가지고 수술을 붙여가지고 종자를 갖다 하고 그 종자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잡증방사를 해가지고 종자가 태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다 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몰라도 정자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유의 지금 남의 많이 약간 종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종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몫이 있다 봅니다. 농가의 몫,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의 몫, 그 다음에 농업의 몫 그런 게 있다 보는데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 가격을 갖다 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좋은 부분은 다 팔아버리고 최진 부분을 뭐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자시한다 할까 그런 부분들 농업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갖다 하든지 해가지고 종자만 씹어가지고 그 종자에 대해서 수치 가격을 갖다 정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농업에서 전량 매치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남의 구리에서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각 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까 1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종잣대가 굉장히 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되지 않고서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직 배양 관계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게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를 갖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만 한진군 회장님께서 어떤 포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종자를 갖다 만든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민식 우리 회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지 가격 제안했습니다. 1등, 2등, 3등만 있다 보입시다. 좋은 거는 해가지고 일반으로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최종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차액을 갖다 보전해주라 이런 문제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내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옛날에 지금은 경상도 지부장으로 지금 계십니다만 옛날에 앞전에 최재석 남해군 마늘 장목 회장님이 계실 때 그때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종구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종구가 나오고 진짜 그야말로 남해만의 종구가 나온다. 이 강조를 하셨는데도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이 첫째는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종구를 생산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릴 거예요. 조화를 세워놔야 되고 그 조화를 어느 시기가 쳐야 되고 제가 또 말려가지고 또 까야 되고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농가에서 끓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발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마늘을 심으실 때 한 팽에 4kg에서 4.5kg 나오는데 종구를 심었는데 2kg, 2.5kg 잘하면 3kg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원이 전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다른 데 집바퀴 돌듯이 종구단지를 갖다 생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매번 모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나마 작년서부터는 그 중에서도 좀 나은 분들, 책임의식이 더 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역별로 한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가지고 내 포장에는 다른 마늘이 일치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나마 올해는 땅에도 상당히 몸이 좋았는데, 1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그거는 진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제발 그렇게 돼서는 저는 진짜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해읍이면 남해읍, 창성 이런 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몇만 면을 안 해도 됩니다. 한 2개 마을 정도만 해도 남해읍은 마늘 종구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면 저는 진짜 상권들과 환영하고 저도 분명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식 회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수학에 보면은 우리 지금 남해 마늘이 생산 농가가 많이 치는 이유가 캐가지고 묶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달아놓고 뭐 심고 내려가지고 또 따가지고 뺏기서 뿌리 자르고 해가지고 경매자 냅니다. 그 단계가 3단계, 4단계 가다 보니까 비싸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늘 재배 면적을 늘리려 그러면은 그 단계를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수학에 제가 말씀드릴 때 건조나 수학에 말씀드릴 때 그냥 포장해서 바로 나갑니다. 하나 또 집으로 가져 들어오면은 그 집으로 가져 들어오면서 운반 과정이나 달았다가 떼내리는 과정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결국 전마늘로 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절 종자 예를 들어서 자가 종구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종구 이외에는 판매하는 건 전부 포장해서 바로 판매를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 2, 3, 4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대소나 대중소를 나눠가기 때문에 그걸 평균값을 내가 하자. 4kg의 평균값. 자,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딴 데 팔고 꾸준히 가면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지금 지발전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관리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이게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우리 농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사실 조합장들이 계십니다만은 조합이 손해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손해입니다. 유통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유통업자들이 남해를 떠나면은 마늘을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산 원가를 낮춰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이야기니까 우리 농민들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죽을 짓을 안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태식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잠시 하겠습니다. 의원님 단지를 한 군데 집중화할 건가 아니면 분산할 건가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마늘 종자는 맨 단위로 이렇게 종자포를 해서 설정기 상사로 간다든가 장성거를 삼동으로 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 가격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농민단체에서도 시장 가격이냐 감성 가격 아까 생산 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책임하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시장 가격을 뛰어넘는 이상 가격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농협이나 그다음에 농협이나 당국자들이 오늘 최영사장님도 오시는데 아마 공약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이니까 농민은 이제 세저 생산비를 보장하라면 저는 감성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가격인지 감성 가격인지가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대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김동준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전국마늘 생산자협회 경상남도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종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원 자리를 마련해서 하게 된 농업회의소를 비롯한 마늘 생산자협회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좀 오늘 토론회가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24일 날 전국 생산자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오송에서. 그때는 각 지역 주산지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농식품부 관계자님들, 농협 중앙에서도 참석을 다해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농립관계자분은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행정 담당 관계자 되시는 분이 답변을 주시기가 조금 없는 그 부분이 아쉬움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저는 인력과 정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질의도 하고 해서 오늘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인력은 이 대행업체가 들어오고 있어 지금 인력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고 치솟았습니다. 좀 전에 지금 우리는 남해에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 품앗이식으로 하면서 지금도 가면은 마을에 가면은 인건비가 하루에 6만 원에서 8만 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품앗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행 업체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12만 원도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창녕이나 합천, 어성, 고령 쪽에서는 최대 올해 금년도에 2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갈아엎는 행태가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한 농가에서 9,000평을 갈아엎어야 되는 실태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기에 수확을 못하니까 비는 내리지 마늘은 논바닥에 썩어 자빠지지 하니까 그런 경우 되면 하다 보니까 내가 만 원 내줄게, 내가 2만 원 내줄게 해가지고 이런 고가가 하다 그래도 결국은 수확을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내년 우리 남해도 그런 경우가 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 남해 인력들도 노력하는 데 있지만 인력은 어느 정도는 한마을에 가면 한 대여섯 분들은 다 계십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안 움직입니다, 사실상. 왜 그런 줄 압니까? 대행업체에서는 들어와가지고 공식적으로 12만 원을 받아가는데 내가 6만 원을 받고 8만 원을 받고 그 논바다에 가서 일을 하러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서 앉아 놀는 사람도 있는 밤에 너무 일을 안 합니다. 그런 행정 입장에서, 농업 입장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지금 나이에 80살 먹는 어르신들도 12만 원짜리 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분보다 더 효과는 낮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 그렇지만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종구 갱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단화 하는 것은 다 이야기가 나왔고, 남해 마늘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늘 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제 마늘이라든지 이 기초 마늘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마늘을 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 좀 얼굴이 좀 부끄러운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안한 이야기를 좀 그거 좀 연구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통 강업체에서 오셨는데 최정문 해설대 대표님. 예, 해비되는 최정문입니다. 저는 유통인으로서 아니고 남의 국민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갖다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통인 부분에서 마늘이 제주도서부터 지금 경기도 파주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도 마늘, 대서 마늘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지금 우리 남도 마늘은 아까 생산 면적이 평당 한 4kg에서 4.5kg를 보시고 대서 마늘은 한 7kg에서 8kg 정도 이렇게 건조를 했을 때 대충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1,000원이 난다 그러면 아까 이미 희상이 고모님께서 난다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건가? 그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남도 마늘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지배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도 마늘이 꼭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대, 80대 노인층에서 꼭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곳에서는 남도 마늘 선호합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우리 시장의 5%, 10%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상충되는, 생산자는 더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싸게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럴 때는 아까 이렇게 조금 전에 마늘연구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 고부가가치 물질을 갖다가
찾아낸다든지 해가지고 수익이 아주 높게 놓은 고가치 쪽으로 갈 때 남의 마늘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남의 마늘 뿌리를 자르고 가시지니까 손이 많이 간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돈 작게 받으면 됩니다. 딴 지역에 4,000원 받는데 내는 5,000원, 6,000원 받으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얘기할 때 농민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손 안 보고 내 작게 받겠다. 손 보고 말하겠다. 그리고 제가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때 생산 농가가 키로에 2,00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한 3,000평 농사를 갖다 지었을 때 그 이모작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농협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생산 원가가 2,000원 미만으로 가지고 3,000원, 4,000원을 받았을 때 내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 여기 제가 봤을 때 아까 이럴 때 뭐 아까 대장님이 말씀하실 때 키로에 1,000원, 이 얘기 때 3,000원대나 3,500원대, 이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이라고 봐요. 그럼 생산 코스트를 갖다가 2,000원 안으로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기계하러 가야 돼. 그럼 기계하러 가려고 그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지. 저희들이 그 생산을 해보니까 수확 시기에 비가 올 때는 아주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말고는 기계하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계하고 갔을 때 원가에 2,000원을 넘어가가지고 아까 때 우리가 또 생산자가 1,000원에서 2,000원의 사이에 어떤 원가 개념에서 이윤을 받고 올라가면 4,000원, 5,000원이 넘어가면 경쟁 자체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4,000원이 넘어간다 마늘 시세가 대한민국은 마늘밭으로 가려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럴 때 마늘 자조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면적, 특정 면적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은 5%를 갖고서 많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남해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어떤 것죠.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가는데 1차 산업에서 지금 해가지고 우리 남해에서 지금 가공 쪽에서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내서 가보면 정원 창고에서 단순 가공 말고는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남해가 고부가가치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설,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아까 할 때 제품화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말로만 무너지지 말고 진짜 현실감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뭔가 한 원스텝, 이게 우리 남해군은 남해군청에서 군수임이야 전 직원들이 남해군을 갖다가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 유통은 어느 한 지역 한 곳에서 우뚝 선 데서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소통과 대화로서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 제가 한 8년 전에 남해마늘 장목회 계약대회 한번 합시다. 제가 한번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이사분 한 분께서 농협에서 얼마 주는데 얼마 더 줄래 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내가 농협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저는 그걸 팔아서 같이 윙윙할 수 있는 어떤 시대. 지금 그 국내에서 대상 CJ 풀무원 뭐 아까 이마트라든지 뭐 이 대기업들이 아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이 등폭이 심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서로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겠다 이거지. 그럼 아까 할 때 이 가격이 울퉁다퉁하게 비싼 가격이 대심한다고 하면 안 되는 서로가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연동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까 그 연구소나 마늘 장목팀, 마늘팀에서도 진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현장에 가가지고 들어보고 창녕 합천에 가가지고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 군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변하게 할 건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될건가,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볼 때 해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그 마늘팀 저희들 농사 좀 지어봤지만 제가 우리 방문은 못 봤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팀, 마늘팀이 왜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마늘연구소가 왜 존재하는가 알아야 되는데 10수년간 우리 마늘연구소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농공영상이 해가지고 그 자리 정하니까 자리 채우다가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10년 세월 지났으면 뭔가를 내야 돼. 남의 군의 혈세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자, 그 돈 저희들 한번 주면 제가 멋지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 채도
아이고, 제가 좀 흥분돼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올 때 오늘 이런 자리뿐 아니라도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아까 얘기할 때 대화의 이 채널에 이렇게 좀 같이 끼어가서 진짜 우리 남해가 잘 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도표의 열쇠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동찬님. 뭐 오늘 보니까 좀 핵심은 인력 지원, 계약 단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구 생산도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우람 종구 생산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참 우리 남해만 종구가 보급을 못해서 참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제 한진균 회장님께서 12농가가 10만을 종구 생산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조합 재배를 해봤습니다. 조합 해봤는데 힘들어요. 따라서 저 생각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조직 배양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연구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자는 지금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하고 있는데 마늘도 조직 배양 쪽으로 지금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사실 우리 조직 배양하는 그 배양사가 우리 지도직에서 한 명도 없어요. 기관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 조직 배양 배양사를 특채로 하시든지 자원 한 2명 정도는 충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계약 단가를 농가에서는 높이 달라고 하고 농협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계약 단가만 높으면은 마늘 재배 10만원 생산하지 않아도 재배 면적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약 단가를 우리 농협하고 농가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을 할 것인지 그게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 남해 마늘 명품 마늘 기금도 있고 명품 하는데 1등 마늘은 우리 여기 윤기준 좋은 법인 대표님도 와 계시고 잡장들 다 계시는데 정말로 명품화 시키자. 1등 마늘은 우리 군에서 그냥 다 삽이요. 매치를 해가지고 우리 보물섬 브랜드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러면 10만원 이상 받습니다. 1등은 빼내고 올해도 지금 7,000돈 중에서 약 개매 놓으면 사실 1,500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거의 개인 농가에서 택배로 팔았는데 이걸 뭔가 좀 한 창구에 일어나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그 농협이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좋은 법인이 되든지 내년부터 아마 그 좀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최정문 대표님 참 공감을 좀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계약 재배가 이제 사실 여기 면적을 늘리는 것은 계약 재배 확대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농협에서 부담을 가지고 아마 또 많이는 그 면적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가집니다. 나머지 그 50농가 50헥타 전원동을 육성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500평 이상 50농가 젊은 마늘 전원동을 육성하면은 이 물량은 민간 유통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인력 지원 약 한 8억에 8,500명 투입해갖고 전국에서 이 사업은 우리 나라 군이 제일 잘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상당히 효율이 또 많이 떨어져요. 정신 먹고 2시 되고 그냥 마치고 가는 인력들이 많아요. 그 개인이 12만원 주고 그 품사 싸시면 2시에 보내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우리 그 농면 지원단도 물 추락할 자금량을 사전에 옆에 농가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 집 농가 2시 마치면 5시까지는 옆집에 마칠 수 있도록 그리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또 다음 주에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갑니다만 정혜님. 네, 반갑습니다. 정혜록입니다. 예.
우리 하성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패널님들 자료를 준비하고 또 설명을 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했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품이 생산돼야 된다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농협과 더불어서 30년 마늘 생산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민식 회장님께 아까 전박이에 대한 그 마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박이 마늘이 연작회에서 오는 토양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농약의 문제인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종자에 대한 문제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은 어떤 것부터 우리가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농민들에 의한 영양의 부족인지 이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성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인력 지원의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고령화로 인한 재배의 면적은 줄어들면서 인력의 인건비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완도에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청년들의 기농기촌을 배를 사준다든지 또 낚싯배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기농기촌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저는 청년의 유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들어갈 거라 봅니다. 혹시 그런 대책은 혹시 세워봤는지 앞으로 계획이 또 계속 고령화만 돼 간다면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1인 다농화 체제를 넘어서 고령화 시대가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농사 지을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그래도 우리 김성 회장님께서 농사 쪽에 전문이고 가장 또 젊은 농부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는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농사꾼이고 제가 이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박이 마늘에 대한 게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다릅니다. 이야기가 질소질이 많아서 그렇다. 또 완전히 익어야 되는데 우집에 마늘을 좀 더이득해야 되는데 우집에 물을 잡히고 물이 내려온 게 빨리 계속 조기 수확을 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확이나 수송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또 건조불량해서 그렇다. 종구를 좋은 걸 심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 전박이나 그 분질 불량 나는 걸 조금이라도 감소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승희죠. 예, 지금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인력의 요구는 많다. 예, 품앗이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만 해도 한 1000평 짓는 농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고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을 인력이 아니라 품앗이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몇 농가, 좀 많이 하는 농가들은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안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가면 유기농업으로 전체 그렇게 되는 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더라.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농업 현장을 보면서 우리 농촌 현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 우리 농촌 현실은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은 없는 거의 농촌 전체가 양로원으로 변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농업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던데 농업은 철저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 아까 최정문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생산비 2,000원 이야기하면 남의 농민들은 농사 안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장하는 동안에 한번 중앙인 일부하고 이제 경남에 저하고 전라도에 이장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거의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 어떻게 완전 왜곡시켜가지고 타이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의 농업을 언론사들도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먹고 사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물가 상승에 죽으면 힘없는 농산물이 농민 농산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 나라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내가 생산해서 얻는 소득보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국가 부를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력으로 이겨내라? 시장 경쟁 논리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농업에서도 할 역할들은 충분하게 있다. 근데 오늘 이런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다 해결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좁혀가는 옆에 계시는 송영일 조합장님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달 것이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은 농협이나 농민들의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농협도 마찬가지 행정이나 농민들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농민들도 역시 행정이나 농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탁 털어놔 놓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접근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오늘 첫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혜동 의원님, 여동찬 의원님이나 김대식 의원님이 말한 그런 부분 한 분 한 걸 가지고 또 2시간씩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농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 응답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발표를 안 그 중에 지금 마늘 재배농가의 사기 문제가 아까도 대서마늘 때문에 작년에 3,100원을 했던 상황 올해도 어떻게인지 조작을 어떻게 되는지 전화로 하니까 내 포기했다고 한마디로 그대로인데 왜 그러냐니까 값이고 마늘 씌우고 값이 마누라가 이혼을 해야 되거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 가서도 마늘을 심는다고 아이고 그걸 뭐를 심는데 저보다 농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늘 심는 사람을 지각시하는 이 풍토가 그래서 또 우리 군수님도 오시고 또 지부장님도 오셨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언론 3사에다가 이야기를 오늘 공식적으로 제압을 하고 우리 군청 직원하고 그 다음에 농협 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나 친정에서 이렇게 마늘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럼 마늘 농사를 짓는 친정 부모나 시아버지가 오늘 이번 주에 마늘 좀 되는데 좀 도와달라 하면 첫마디가 바락하는지 한번 안기에서 전화해요. 그냥 내가 못 도와줄게 심지 바락하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첫마디가 그렇게 하는 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늘 재배 농가를 전 국민이 터부시하는 이 풍속도 개선을 해.
그래서 마늘 사람이 농민들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거든. 농민들은 마늘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지역 경제가 마늘 사람이 치자, 유자, 비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늘, 시금치까지 안 무너지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반전시킬지는 정말 이거 우리 이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남의 복을 생각하면 이거 참 잠이 안 오는 그런 행복. 그래서 인력 지원 문제나 이런 부분도 심각한데 농촌에 이런 사람이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의 한 60%가 없어진다고 해요. 이걸 지금 오늘 참 마지막 절교라고 아까 시작 섭외 이야기대로 정말 이 심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핵심적인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하정우 회장님 비롯한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한 20분 이제 남았습니다만은 좀 평가를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환 우리 마늘연구소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마늘연구소장 평경입니다. 사실 저는 마늘농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오늘 이 토론회의 성격을 전혀 잘못 파악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남해 마늘 산업의 활성화 위기에 직면한 남해 마늘 활성화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이 농업기술센터에 마늘팀도 있고 거기에 인력과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텐데 왜 민간에서 이렇게 하나 와 보니까 이거 마늘 재배하는 농민들의 말하자면 수익성 위기다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내용 파악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늘연구소의 조직 배양 기능이 왜 없느냐. 연간 10억 이상 투입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남해 마늘의 발전을 위해서 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아마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사실은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최초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할 때 마늘의 농업 기능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다. 그래서 단지 마늘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기능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서 농업 기능은 집어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구소 인력도 모두 농업이나 무슨 조직배양이나 그런 인원이 아닌 마늘을 이용한 가공 또 부가가치 향상 이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립 목적의 변경을 통해서 마늘의 조직 배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연구소는 마늘의 농업이나 조직 배양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체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실을 만든다고 해도 효율적인 연구실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 다른 기관에 이미 조직 배양을 하는 그런 연구실이 있고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다 합쳐서 같이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제가 여기 와서 저희 직원한테 듣기로 누누이 설명된 그런 질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부가가치, 마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차영수 지부장님, 예, 오늘 소회 평가를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협 남해군지광 장선입니다. 저도 경장부사님처럼
약간 잘못 짚은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그 한 일주간의 그 신문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특정 재배 면적을 통한 마늘 가격 제가받기 관련된 이런 기사만 늘 접해왔는데 오늘 생산과 유통과 인력 다방면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늘에 대해서는 지식은 좀 짧지만은 오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오기 전에 살짝 한번 봤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우리 남해가 가장 그 마늘의 전성기였던 걸로 약 7천 농가에서 지금 4,100여 농가로 이렇게 줄었는데 참여 농가 수는 약 40% 줄었는데 재배 농가는 1,400헥타르에서 지금 540헥타르 약 65%가 주는 그만큼 마늘 재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참여 농가에 비해서 재배 면적이 더 많이 줄은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경제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농업이든 생산과 유통이 가장 큰 기본 핵심이라고 봅니다. 생산과 관련해서 오늘 내용에 정부단지 면적을 통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신문을 보니까 정부 수입이 농업 경쟁력과 농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문구는 맞습니다. 정부에 관련된 재배 면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유통 쪽에 보면은 계약 재배 면적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협과 행정에 많은 요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에 또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하기 위한 인력 육성이나 기계화 보급은 그 서브로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인데 결국은 생산과 유통이 제일 핵심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다 우리 조합장님 다 오셨습니다. 군수님도 와 계신데 저희가 같이 어떤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한 역할을 한번 다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류경원 도의원님. 네, 오늘 우리 발표자분들과 또 토론에 참여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해 마늘 산업의 좀 현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쭉 그 토론회를 들으면서 느낀 것들이 당장에 우리가 좀 시행할 일과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을 좀 구분을 해서 좀 당장 해야 할 일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서 조화재배 자가종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고 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고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아까 1년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들은 당장 내년 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조직 배양 생장점 배양만을 조약 배양실 설치 운영 이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양파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연구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마늘 연구소에서 좀 그런 기능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설립 목적에 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대로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적이나 기능을 좀 전환해서 필요하다면 마늘 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지금도 아까 우리가 마늘 연구소가 우리 남의 마늘 산업에 대해서 뭐 하냐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그렇게 한다면 좀 배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좀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도비와 군비를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우량 종구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경비를 절감해서 우리 남해마늘이 좀 경쟁력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빨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담당 공무원도 와 계시고 우리 군수님들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남해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마늘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계약 재배, 계약 마늘 가격 책정 등은 농협과 행정과 농민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이런 논의 틀들을 좀 상설화시켜서 좀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경남도와 우리 남해군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면서 충분하게 좀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종군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어디로 써야 될지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농경영인의 남해군 최경진 연합회장님이 주관하시고 또 우리 남해 또 우리 단체들이 같이 한 자리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협과 또 마늘연구소 또 일반 마늘에 직접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유통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 위원 절판 몇 분이 조금 송구스럽고 또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또 농민 단체하고 또 집행부하고 좋은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방금 이건 도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고래 예산이 조금 넉넉하지 못하면 도나 또 지역구 하영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남해 농민들이 특히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자립할 수 있고 농촌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구슬이 서마더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토론이라 할지라도 실천이 안 되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마늘 산업에 대해서 남해에서도 고생하시고 도에 가서 열심히 우리 마늘 농가들의 근익보에 앞장서는 우리 최재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공감합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마늘 농사도 조금은 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일을 도와서 해왔었고 오늘 여기에 나왔던 우리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우리 서로 힘을 합해 지혜를 모은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못했던 남해 여수간 해전터널도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했어. 국도 3호선 창설해서 산동까지 또 어렵고 힘들다 그랬는데 50만 내국민의 힘이 모아지니까 해냈습니다. 남해 마늘 산업뿐만이 아니라 시금치, 단호, 고사리 등 고추농가도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조롱 교수님과 잘 얘기해서 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충남 교수님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늘 산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표 자격, 대표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나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토론을 주재해 주신 우리 하정호 남해군 농업회의소장님, 또 우리 김성 농민의 사무국장님, 또 송행렬 조합장님, 이민식 연합회 상임고문님, 또 우리 생산자협회 한민균 회장님, 토론에 주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기만 도의원님 자리해 주셔서 마무리 또 평가 말씀 잘 해주셨고, 우리 이주용 본회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차용선 지부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늘 산업을 활성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활성화냐. 정말 근본적으로 전력을 투구해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정말 그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같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행정가 또 농협가 우리 또 농민단체 또 유통 가공업체 이런 분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만 살짝 건드린 그런 토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우리 창녕 마늘이 맥도날드에 납품이 되고 또 하동 녹차가 스타벅스에 수출되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 남해도 새로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작물을 특화시키고 또 남해 농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마늘 농사는 옛날에 나랑 농사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한 농사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늘 농사가 힘들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하정호 회장님 말씀대로 마늘 캐러 오라 하면 그것도 싫어가지고 뭘 핑계로 대고 잘 안 옵니다. 그죠? 부모님, 아이고, 마늘 농사 짓지 마시다. 돈도 된다는 거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의 대표적인 작물이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남해 마늘입니다. 근데 남해 마늘이 남도 마늘 중에서도 남해 마늘이 왜 좋으냐, 제우수하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남해에서 나는 그 남해 한우가 최고 육질이 좋다, 맛있다. 남해 시금치가 좋다. 남해 마늘이 좋다는데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이거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특성화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종구와 관련된 주화, 배양, 조직 배양, 또 배양사 특제, 또 주화 농가에 대한 이 3년 내지 5년의 좀 중장기적인 지원 이런 문제, 또 마지막에 그 유통 가공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다 이 숙제가 많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이 숙제들을 관련 단체와 또 관련 부서와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 사무국장께서 좀 서운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 국가의 지원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군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느냐라고 하지만 이 농업이라는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그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 선진국에는 농사 짓는 사람, 농민들을 국토의 정원사라고 합니다. 국토의 정원사. 이 국토가 아름답게 보이고 이게 전부 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반사적 이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식량이라는 게 그 안보 산업이지 않습니까? 안보 산업. 굉장한 그 위기가 닥쳤을 때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먹거리가. 그 먹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농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는 거기에다가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풍광을 봅니다. 겨울에 우리 남해 오면은 농사밭이 전부 다 파랗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마치 잔디를 심어 놓은 거죠. 풀을 심어 놓은 거죠. 거기에다 마늘과 시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고령화되고 또 재배 면적이 줄다 보니까 맨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확연하게 이제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지원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되 정말로 효율적인 그 예산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 효율적 예산 집행이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줄 것이냐, 필요한 분야의 예산, 또 불필요하고 조금 더 차감해도 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들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토론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숙제를 갖고 다음 토론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공익적 농업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 그 농민단체, 각종 그 단체, 조합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단체도 마찬가지고 유통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 개인의 입장, 그 단체 입장도 있지만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때는 공익적 입장에서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녕에 가면은 북옥 하와이다 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 창녕 북옥 하와이가 1970년대, 80년대 중에 굉장히 전국에서 명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그 업자들이, 그 영업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물만 진짜 온천물이고 다른 집 물들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소문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나가서 야, 창녕에 가면은 한두 집만 빼고는 전부 다 온천물이 가짜라 그래가지고 다 공매를 했습니다. 이 반대의 예가 창원에 가면은 그 내동상가가 있는데 내동상가가 창원 초창기 때 여러 음식점들이 있었죠. 그 굉장히 그 단합이 잘 돼서 서로 밀어주고 시장도 같이 보고 서로 홍보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의 어떤 이 산업, 특히 마늘 산업도 여러 단체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정말 이 가치 있는 명품 마늘, 또 우리 농민들 고생한 만큼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처음입니다. 그죠? 다음에는 좀 더 밀도 있는 그런 토론이 되어서 이 토론의 결과가 우리 행정 예산에 반영되고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마늘 농사 짓는 농민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